네, 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. 성공적인 투자는 작은 차이에서 옵니다.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알파를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매주 수요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, 죄송합니다. 윤여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. 성함이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. 윤여민. 네.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십니까? 좀 뭐 여성스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. 발음도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다는데 네. 왜 손해보험 업종 왜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하십니까? 지금. 사실 제가 네. 이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네네. 반도체, 2차전지, 뭐 성장주, 뭐 가치주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갖고 네. 사실 어떤 섹터를 좀 얘기할까 하다가 네. 그냥 최근에 아주 소외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코스피,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거의 2년째 좀 주가가 많이 소외되어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그 사이에 조금씩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을 보면서 소외를 받았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을 통해서 좀 더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손해보험 업사 좀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소외됐다. 이래서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건데. 근데 뭐 어쨌든 실적이 좀 성장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시장의 트렌드에도 좀 맞으면 더 좋고, 그렇지 않습니까? 네네. 물론 뭐 이런 섹터에 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, 성장률 내지는 성장세라고 표현할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손해보험 섹터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 2020년 작년 이익 증가율이 평균 거의 한 27% 정도 지금 섹터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사업비를 좀 많이 절감하는 좀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보험 설계사 수수료 가지고 그 사업비를 좀 1200%, 그러니까 초년에 이제 모집 수수료를 할 때 1년에 어떤 원 납입액의 1200% 이내에서 사업비를 좀 지급을 하는 어떤 이런 좀 사업비 절감 효과를 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잘 가지 않고 섹터가 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비용 통제를 잘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성은 좀 상당히 담보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손해보험, 생명보험, 네. 은행 이런 금융 섹터는 좀 금리에 네.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뿐이 없는데 우리가 뭐 금리도 금리지만 또 사실은 실적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이 금융 업종이거든요. 그렇죠? 하반기에 그러면 특별한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?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모멘텀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호흡기 질환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. 일단 뭐 마스크 착용을 좀 많이 하면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생각보다 좀 작년 대비 좀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손해율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걸 보이고 있고요. 두 번째로 지금 4월부터 지금 안전속도 5030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도심에서는 뭐 6주택가 이런 데서 60km 이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속 주행을 하고 또 이면도에 30km 이하로 좀 하는데 이런 속도 줄이기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좀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손해율 개선에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세 번째로 지금 9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3분기에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와 이제 보험연구원이 지금 자동차 표준 약관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좀 자동차 사고 관련돼서 정상 환자에 대한 어떤 과잉 치료비를 좀 억제하는 방향을 가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최근에 뭐 실손보험 관련돼서 청구권도 지금 어느 정도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좀 포함한 어떤 보험업법 개정안이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손해보험 업계에 좀 상당히 좀 하나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금융위에서 차량 사고가 났는데 사실은 그 과잉 치료가 있긴 좀 있었던 거죠,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지금 뭐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과잉 치료된 부분이 좀 많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뭐 수치를 보게 되면 2014년에 지금 한 3,400억 정도였는데 2020년엔 거의 1조대로 좀 한 3배 이상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손해업계는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과잉 치료가 꽤 좀 심각했네요. 그러면 손해보험 업종에 우리가 탑픽을 좀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약간 스몰캡, 작은 회사가 좋은 겁니까? 아니면 이럴 때는 조금 뭐 현대해상 같은 이런 뭐 큰 회사가 좋은 겁니까?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제가 말했습니까? 네. 제가 못 봤는데. 예. 저는 현대해상. 네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
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간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제가 볼 땐 이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뭐 스몰 캡이라든지 뭐 어떤 대형주를 떠나서 일단 주가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예.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손해율 개선 때문에 보험 영업 손실이 좀 많이 명확하게 좀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1분기에도 손실액이 마이너스 1,200이긴 합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1,100 정도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900억 정도 좀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경상 이익 같은 경우는 40% 이상 좀 커버리지 높게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현대해상 좋아하시는군요. 근데 사실은 이제 핀테크 네.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평안보험에 대해서도 좀 글을 읽고 그랬는데 네네네. 이 핀테크와 같이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? 핀테크의 장점을 살려서 하는 것들이 코스트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상당히 보험 업종에는 그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 핀테크 하는 모양인데 그 카카오 손해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뭐 카카오는 풀빵하고 떡볶이까지 다 팔라는 모양이에요. 예, 그 카카오가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. 예, 카카오 손해보험까지 나오는데 네. 그 뭐 리스크가 안 될까요? 어떻습니까? 만약에 이제 손해보험에 정말 이제 장기 쪽으로 이제 손해보험이 들어온다면 제 생각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는 손해보험을 출범하게 된다면 지금 백데이터들이 워낙 많고 지금 이제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가입자 수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손해보험 쪽에서 좀 다른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파손보험 같은 거라든지 뭐 날씨보험, 뭐 낚시보험, 바이크보험 이렇게 좀 사실 좀 미니 보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일단 그런 보험들이 아직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니즈 마켓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카카오 손해보험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정해진 부분이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는 좀 기존에 있는 원수사가 좀 어느 정도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초기에는 조금은 그런 방향성이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현대해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쭈면, 네. 이게 실적이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해율이라든지 네. 그다음에 영업이익률, 경상 이익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영업 손해율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손실이 지금 작년에 좀 많이 났었고요. 지금 1분기에도 좀 손실이 좀 났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분기 대비해서 계속 손해율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경상이익 증가율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자동차 보험의 어떤 신규 가입을 통해서 지금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를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봤을 때 일단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양호한 실적이 2년 연속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올해 순이익이 작년 대비 40% 증가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. 이게 무슨 성장주도 아니고요. 금융회사인데 그러면은 현대생의 목표가 그리고 혹시 손절가가 있으면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한 3만 원 정도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아직까지 월봉상부터 상당히 좀 낮은 좀 수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주가가 많이 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타이트하게 3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 2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현대해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